등산. 건강을 위해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즐겁게 시작한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산행 끝자락이 인생의 끝자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 산악동호회. 함께 웃으며 등산하던 중년 남녀가 산행 뒤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여자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안 주면 동호회 밴드에 올릴 거야.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거래였을까요? 그날의 하룻밤은 결국 협박으로 변했고, 법정까지 이어진 끝에 여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이는 모임. 하지만 그 속에선 은밀한 시선과 욕망, 그리고 비밀이 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내 남편, 내 아내도 등산 간다라는 말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토요일 아침 서울 근교의 한 산 입구. 형형색색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산악동호회 정기 모임. 회장 박노회가 사람들을 모아두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자, 오늘도 우리 동호회 화이팅입니다. 내려와서는 맛집 가는 거 아시죠? 흐흐흐.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우아하게 모임에 들어섰습니다. 한미정. 짙은 화장에 몸매가 드러나는 등산복.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화려한 분위기에 순간 주변 시선이 모두 쏠렸습니다. 옆에서 수군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분 또 새 가방 샀네? 그러게 나이도 있는데 저렇게 꾸미고 다니니. 그 소리에 미정은 짧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듯, 하지만 눈빛은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가입하게 된 장태수라고 합니다. 장태수. 은퇴한 공무원, 검은 모자에 무채색 등산복. 차분한 첫인상이었지만 그의 눈길은 자꾸만 미정에게 머물렀습니다. 미정은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 나오셨다고요? 그럼 제가 길 좀 안내해 드려야겠네요. 태수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잘 따라가면 되죠. 하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는 동안 미정은 일부러 태수 곁에서 천천히 걸었고, 태수는 자꾸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회장 박노회. 입가에 묘한 웃음을 흘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오늘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지겠군. 가파른 오르막. 회원들이 땀을 흘리며 한 줄로 줄지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속도를 좀 줄여주세요. 뒤에서 누군가 투덜대자 모두가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 와중에 장태수는 미정의 배낭을 대신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짐이 무겁네요. 제가 들어드리죠. 미정은 잠시 멈칫하다가 천천히 배낭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민망하네요. 근데 참 신사시네요, 태수 씨. 그 말에 태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중년 여성 회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나왔다는 사람이 벌써부터 저러네. 그 말이 귓가에 스쳤지만 미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은 웃음을 지으며 태수 곁에 바짝 붙었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모두가 잠시 쉬어가며 물을 마셨습니다. 태수는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래 등산 자주 하세요? 분위기가 참 좋아 보이네요. 미정은 그 질문에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걸으면 산이 훨씬 가깝게 느껴지죠. 가끔은 너무 가까워져서 문제지만요. 순간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말.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회장 박노회. 팔짱을 끼며 비죽 웃었습니다. 허허, 저거 오늘 밤에 무슨 일이 터지겠구먼. 다시 길을 나서자 미정은 일부러 태수의 팔을 스치듯 잡으며 발을 맞췄습니다.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짧은 스침에 태수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찍이서 사진을 찍던 한 회원의 카메라에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버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산 아래 작은 음식점. 산행을 마친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막걸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산악회는 항상 건강과 친목을 위하여. 회장 박노회가 잔을 높이 들자 모두 따라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 미정은 은근히 장태수 옆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태수 씨, 여기 앉으세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태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잔이 오갈수록 미정의 얼굴은 붉어지고 눈빛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은퇴하고 이렇게 모임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미정이 물었을 때 태수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사실 이렇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미정은 살짝 손을 뻗어 태수의 팔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사람이 웃으면서 살아야죠. 그 순간 옆자리에서 누군가 재빠르게 고개를 돌려 그 장면을 훔쳐보았습니다. 속닥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봐봐, 둘이 오늘 아주 티나잖아. 조심 좀 하지 저러다 동호회 시끄러워질 텐데. 하지만 미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잔을 다시 채우며 태수에게 은근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그냥 곧장 집에 가실 거예요? 아님 조금 더 얘기할 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태수는 그 말의 순간 목이 말라 잔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갈등과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 박노회가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오늘도 즐거웠죠? 이제 각자 귀가하시고, 혹시 늦게 가실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허허. 박노회의 농담 섞인 말에 회원들 사이에 은근한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미정은 태수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태수의 운명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술자리가 끝난 뒤 회원들은 하나둘 택시를 타고 흩어졌습니다. 장태수도 집으로 전화를 걸려 했지만 옆에 선 한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택시 잡기 힘든데 우리 같이 가요. 방향 비슷하잖아요. 그 말에 태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 묘하게 조용한 공기.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태수 씨, 오늘 참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런 설렘 느껴보네요. 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택시는 도심 외곽 작은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정이 먼저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아는 데예요. 잠깐 들어가서 쉬다 가요. 술도 덜 깼고 태수는 마지막까지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를 따라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좁은 방, 형광등, 불빛 아래 서로 말없이 마주 보던 두 사람은 결국 이성을 잃고 뜨겁게 얽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정의 눈빛은 어디까지나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속마음이 스쳤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겠지.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머리가 아프고 죄책감이 밀려와 눈을 떴습니다.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미정은 담담히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너무 걱정하지 마요. 어제 일은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잖아요? 태수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때 미정은 태수의 손등을 스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완벽한 비밀이 있을까요?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태수의 가슴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며칠 뒤 장태수는 집 근처 카페에서 한미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지만 미정의 말투는 점점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태수 씨, 저 요즘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요. 미정은 한숨을 쉬며 잔을 휘저었습니다. 애들 때문에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네요.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도와드릴 처지가. 그 순간 미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그러나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둘 사이 이제 그냥 남남이 아니잖아요? 하룻밤 그게 그렇게 가벼운 일이에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우린 잊어야 합니다. 그러자 미정은 얄미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수라 참 편리한 말이네요. 근데 말이에요, 태수 씨. 만약에 그날 일이 동호회 사람들 귀에 들어간다면 어떡하실래요? 태수는 숨이 턱 막히듯 굳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정 씨, 설마가 사람 잡는다잖아요? 미정은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스쳤습니다. 밴드에 글 하나 올리는 건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사진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찍은 거 기억 안 나세요?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산에서 찍힌 사진. 팔짱 낀 것도 아닌데 유독 가까웠던 장면. 누군가 그걸 올리기라도 한다면 모든 게 무너질 터였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태수는 결국 낮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잔잔히 웃으며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돈. 한두 번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태수 씨가 도와주면 돼요. 늦은 밤 장태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집 안, 아내 윤정이는 이미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은 한순간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정 답 좀 해요. 미정 모른 척하면 곤란해질 텐데. 미정 밴드에 올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야. 태수는 핸드폰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내가 미쳤지. 그때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정 내일 저녁까지 정리해 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머릿속에 스친 건 아내 정희의 얼굴,
그리고 자식들의 체면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퍼지면 난 끝이야. 우리 가족도 다 무너져. 다음 날 태수는 용기를 내어 미정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작은 공원 벤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태수는 마지막 힘을 내듯 단호히 말했습니다. 미정 씨, 그날 일은 잘못된 일이었어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요. 부탁입니다. 그러자 미정은 천천히 웃으며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잘못된 일, 글쎄요, 태수 씨.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속엔 산행 중 두 사람이 다정하게 서 있는 사진이 또렷이 떠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하나만 올리면 당신 인생은 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돈, 그리고 가끔 내 곁에 있어 주는 것. 태수는 얼굴을 감싸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리꽂혔습니다. 택일하세요. 나와 함께 타락할 건지 아니면 세상 앞에서 무너질 건지.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운명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 따뜻한 국 냄새가 퍼졌지만 장태수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며 밥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윤정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들어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산악회 가기 전에는 그렇게 즐거워하시더니. 태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정의의 눈길은 날카로웠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휴대폰도 계속 숨기고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태수는 순간 손에 들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 그 자체가 이미 대답 같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나한테 솔직히 말해요. 산악회에서 무슨 일 있었죠? 태수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땀에 젖어 미끄러질 듯 했죠. 머릿속에서는 미정의 협박 메시지가 맴돌았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정리해 와요. 아니면 밴드에 올릴 거예요. 태수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절대 정의가 알아서는 안 돼. 그 시각 한미정은 집에서 와인을 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 씨 벌써 초조해지셨나 보네. 이제 시작일 뿐인데, 후후.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파멸을 예고하는 종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말 아침 산악회 단체 카톡방이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회원일 어제 사진 봤어요? 회원이 뭐야? 둘이 왜 그렇게 딱 붙어 있어? 회원 3 그냥 가까이 선 거겠지. 설마 불륜? 태수는 출근 준비를 하다 알림음을 듣고 급히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 속엔 지난 산행 때 누군가 찍은 사진. 자연스레 붙어 서 있는 미정과 자신, 서로에게 기울어진 모습. 누가 봐도 다정해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며 휴대폰을 쥔 태수. 그때 곧장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산악회 사진인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말하잖아. 윤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산악회 회장 박노회는 단체방을 훑어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허허, 이거 점점 재밌어지는데.
그는 일부러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박노회 사진만 보면 다 오해할 수 있지. 근데 본 사람들은 더 잘 알걸? 그 한마디에 채팅방은 더 들끓었습니다. 그 시각, 미정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들 알게 됐어. 태수 씨, 이제 어디로 도망치시려고? 그녀는 일부러 사진을 몇몇 회원에게 흘린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도권을 쥐었다. 집에서는 윤정이가 태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저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그냥 산악회 동료라고 하기엔 사진이 너무 친밀해 보여. 태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이야. 그날은 그냥 우연이었어.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녁, 인적 드문 카페 구석. 장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곧이어 들어온 한미정. 화려한 옷차림에 여유로운 미소까지. 어머, 태수 씨. 그렇게 급하게 부르더니 얼굴은 왜 그래요? 태수는 두 손을 떨며 모아 붙였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해요. 부탁입니다. 사진, 소문 그만 퍼뜨려요. 정희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무너져요. 하지만 미정은 잔잔히 웃으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건 나 때문일까요? 태수 씨. 그날 밤 누가 먼저 날 잡았는지 기억 안 나세요? 태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난 단순해요. 미정은 지갑에서 립스틱을 꺼내 천천히 발랐습니다. 돈, 그리고 가끔 내 곁에 있어주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태수가 절규하듯 말했지만 미정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불가능? 미정은 핸드폰을 꺼내 태수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동호회 단체방 캡처본. 회원들이 두 사람을 두고 떠드는 대화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다들 수군거리고 있어요. 이제 당신 선택만 남았죠. 미정은 낮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돈을 주고 날 지키든가 아니면 다 잃든가. 그 순간 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떨리는 어깨, 눈가에 맺히는 눈물. 하지만 미정은 아무런 동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수 씨, 당신이 울면 울수록 나는 더 강해져요. 카페 창밖으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태수의 운명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산악회 정기 모임 장소.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떠들고 있을 때 낯선 얼굴이 갑자기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윤정이. 단정한 차림에 차가운 눈빛을 한 그녀가 무리 앞으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장태수의 아내 윤정희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회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 남편과 이 모임의 한 여인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군요. 그게 사실인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허허, 역시 일이 커지는군. 회장 박노회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앞으로 나서며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부부 문제는 밖에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뭐 산악회 사람들도 다들 눈치챘던 일이라 이제 숨길 것도 없겠지요. 그 한마디에 회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봐봐, 역시 사실이었구나. 남자답게 은퇴하고 산타더니 결국 저런 일이. 정희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진실이 듣고 싶습니다. 정말 그 여자와 아무 사이도 아닌 건가요? 그때 조금 늦게 도착한 한미정이 등장했습니다. 화려한 등산복에 태연한 미소,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걸음걸이. 정희와 눈이 마주치자 미정은 얄밉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럼 오늘 산행은 훨씬 재미있겠네요. 정희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땅에 꿇어앉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푸른 숲길 사이 회원들은 대열을 맞춰 걸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앞에서는 한미정이 태연하게 웃으며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뒤에서는 윤정이가 굳은 표정으로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네. 정희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중턱 쉼터에 도착했을 때 결국 정희가 나섰습니다. 한미정 씨. 단호한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원들이 놀라며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부인. 무슨 일이세요? 정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제 남편과 무슨 사이입니까? 사람들이 다들 수군거리고 있어요. 이제 대답 좀 하시죠. 잠시 정적. 회원들의 숨죽인 시선이 두 여인 사이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미정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사이요. 그냥 같이 산에 오른 동료 아닐까요? 근데 부인, 남편 관리 잘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따지시는 건지 모르겠네. 그 말에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남의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 뻔뻔하게 웃어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회원들이 두 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정희의 목소리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당신, 지금 제 눈앞에서 인정한 거예요.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미정은 한순간 표정을 굳히더니 곧 다시 웃었습니다. 인정, 부인 증거라도 있으세요?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다만 사진은 있더라고요. 아주 다정하게 붙어 있는 모습이 말이죠. 그 말에 회원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고, 태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미정의 여유로운 미소 속에서 끝났습니다. 정희는 분노와 굴욕으로 몸을 떨며 자리를 박차고 내려갔습니다. 숲길에 남겨진 태수,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듯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희.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날 이렇게 모욕하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아침에 급히 챙겨나갔던 태수의 휴대폰 충전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잡아야 해. 이대로 두면 저 여자가 내 가정을 다 망쳐버릴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잿빛,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곧장 달려가 그를 밀쳐 세웠습니다. 당신 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거야? 내 눈앞에서 그 여자랑 무슨 사이냐고 묻는데 왜 아무 말도 못했어?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짧은 대답은 오히려 정희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로 끝낼 일이야? 당신,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 정말 그 여자랑 하룻밤 있었어. 태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먹였습니다. 정희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결심이 목소리로 터져 나왔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밝혀낼 거야. 내 입에서 진실을 듣지 못한다면 증거라도 찾아내서 그 여자 두 눈앞에서 무너뜨릴 거야. 정희는 눈물을 닦고 곧장 서재로 들어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결혼증명서, 통장 내역, 그리고 오래전부터 모아온 가족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흔들림 없는 결의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내 인생, 내 가정 내가 지켜낼 거야.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지만 윤정희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태수가 씻으러 들어간 틈을 타 그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금 패턴을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 결국 화면이 열렸습니다. 메시지함을 확인하는 순간 정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정 어제 돈 안 챙겨왔네요. 미정 오늘까지 안 주면 단체방에 올려버릴 거예요. 미정 태수 씨, 당신 선택이에요. 나를 지키든가, 가정을 잃든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결심의 빛도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협박까지 하고 있었군.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야. 그날 오후 정희는 몰래 산악회 회원 한 명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항상 태수와 미정을 곁눈질하던 여회원, 소문에 민감한 인물이었습니다. 저기 지난번 산에서 찍힌 사진, 혹시 갖고 계세요? 정희의 물음에 여회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엔 분명히 태수와 미정이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서류 가방을 열어 차곡차곡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메시지 캡처, 사진, 태수의 최근 계좌 거래 내역까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 이젠 내가 당신을 무너뜨릴 거예요. 당신이 나를 조롱했던 그 자리에서 똑같이 망가지는 꼴을 보게 될 거야. 늦은 오후, 도심 한복판 카페. 창가 자리에서 한미정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여유와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윤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곧장 미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부인 오셨네요.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다니 대단하시다. 미정이 비웃듯 말하자 정희는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탁 내려놓인 건 태수와 미정의 메시지, 캡처본과 사진 몇 장. 순간 미정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시게요? 부부싸움 증거라도 되나? 정희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에요. 협박, 금전 요구 이미 범죄예요. 제가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페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말이 막힌 듯 했지만 곧 얄밉게 웃으며 반격했습니다. 부인 진짜 신고할 용기가 있으세요? 남편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릴 텐데. 불륜남 장태수, 협박 사건 피의자. 부인, 그 꼴 감당할 수 있어요? 정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무너졌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당신 이름이 더럽혀지는 순간 당신이 원하는 세상은 끝나요. 순간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의의 눈빛은 강하게 빛났습니다. 당신이 날 웃음거리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정의는 서류철을 챙겨 일어나 카페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미정은 잔을 3개 내려놓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나를 협박해. 두고 봐. 내가 누군지 보여주지. 늦은 밤 한미정의 아파트. 불 꺼진 거실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던 미정의 표정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윤정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잔을 3개 내려놓은 미정은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지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조용한 술집 구석. 박노회는 이미 모든 걸 꿰뚫고 있다는 듯 태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허허, 그래서 부인이 증거를 들이댔단 말이지. 미정은 초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가 경찰에 제출이라도 하면 저도 끝이에요. 회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노회는 술잔을 돌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지. 대신 말이야, 내가 얻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미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원하시는 게 뭐죠? 노회는 낮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오래 봐왔지만 태수 그 사람 착해서인지 허술해.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를 더 꽉 쥐어야지. 돈도 체면도 삶도 전부. 그러면 부인도 입 다물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시각 장태수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머릿속에 아내의 울부짖음, 미정의 협박, 회원들의 수군거림이 뒤엉켰습니다. 내가 왜 그날 그 한순간을 못 참았을까? 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정 내일 밤 회장님과 같이 보자. 얘기 정리해야 하니까. 태수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서진 잔 조각처럼 그의 인생도 점점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장태수의 방. 책상 위에는 술병과 흩어진 종이들, 그리고 미처 지우지 못한 메시지, 창이 켜진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고개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내 인생 다 끝났어. 눈가엔 피곤이 겹겹이 내려앉았고 머릿속엔 미정의 차가운 웃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돈. 그리고 가끔 내 곁에 있어주면 돼. 그 말이 쇠사슬처럼 태수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아침 거실. 윤정이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새 정리한 서류철을 들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끝까지 가야 해. 저 여자도 이 사람도 더는 봐주지 않겠어. 정의는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실 안 변호사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불륜 정황과 협박 증거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특히 협박 메시지는
형사 사건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좋아요. 소송 준비해 주세요. 더 이상 제 남편과 그 여자의 손에 놀아날 순 없어요. 한편 산악회 사무실. 박노회와 한미정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노회는 뻔뻔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쪽에서 변호사 만났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수를 써야지. 태수를 더 깊이 묶어둬야 합니다. 미정은 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태수 씨는 이미 제 손 안에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제 말에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시각 태수는 홀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웃고 떠들지만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두 사람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한쪽은 아내 윤정이의 눈물, 다른 한쪽은 미정의 비웃음. 난 어디로 가야 하지?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하지?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태수의 삶은 이미 한 발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윤정이.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태수를 보자 정희는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다 끝내자. 난 변호사 만났어. 협박 증거도 모았고 사진도 있어. 법정에서 당신과 그 여자를 동시에 무너뜨릴 거야. 태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절규했습니다. 제발 정희야, 그러지 마. 나만 무너지면 돼. 근데 내가 고소하면 내 이름, 우리 아이들까지 다 더럽혀져. 정희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더럽힌 건 나도 아이들도 아니야.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만든 지옥, 이제 내가 끝낼 거야. 어두운 술집방 안에서 한미정이 태수를 불러냈습니다. 태수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돈은 준비했습니까? 미정은 잔을 돌리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더는 못하겠어. 돈도 거짓말도 나 이제 끝내고 싶어. 그러자 미정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끝내고 싶어. 태수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부인 쪽에서 변호사 만났다던데. 그럼 이제 곧 경찰서까지 가겠네.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밴드에 글을 올리면 어떨까?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제발 그만해. 미정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뿐이죠. 내 곁에 끝까지 남는 거. 돈도, 시간도, 몸도 전부 나한테 바치면 난 입 다물어 줄 수도 있어요. 태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한쪽에선 아내가 법적 반격을 준비하고 다른 한쪽에선 내연녀가 더 깊은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작은 경찰서 상담실. 윤정이는 단정한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수와 미정의 메시지 캡처, 그리고 입수한 사진이 고스란히 담긴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협박 혐의로 충분히 입건 가능합니다. 정식 고소 진행하시겠습니까? 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남편을 망가뜨린 여자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며칠 뒤 산악회 모임 장소. 회원들이 웅성거리며 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경찰서에 갔다던데? 이제 진짜 사건으로 번지는 거 아냐? 그때 정희가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곧장 한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둘의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 주변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당신 이제 끝났어요.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했어요. 당신이 남편 협박한 증거, 내가 직접 제출했습니다. 회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미정은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얄미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소, 하하 부인, 법정에 가면 더 웃긴 꼴이 나올 텐데요. 남편이랑 저랑 무슨 사이였는지, 어떻게 붙어 있었는지, 증언까지 다 나오면 망가지는 건 저보다 부인 가정이 먼저일걸요? 정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내 가정은 이미 무너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세상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야겠죠. 분위기는 곧장 싸늘하게 갈라졌습니다. 주변 회원들은 숨죽여 지켜봤고 태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무릎이 꺾일 듯 휘청였습니다. 내가 두 여자를 이렇게 만든 건가? 한편 박노회는 구석에서 담배를 물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지. 누가 먼저 쓰러질까? 서울지방법원 앞. 웅성거리는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산악회 불륜 사건, 협박 고소로 법정 간다. 중년 불륜의 결말, 오늘 첫 재판 열려. 기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 시각 윤정희는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손에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다. 내 가정을 짓밟은 그 여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반대편 주차장 한미정은 화려한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영화 배우처럼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지만 속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증거라 하지만 법정에서 이기면 돼. 남자가 날 원했다는 걸로 몰아가면 오히려 저 여자가 웃음거리가 될 거야. 입가엔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장태수. 그는 변호사도 없이 초라한 양복 차림으로 법원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버린 거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태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정 앞 대기실. 윤정희와 미정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정적 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끝을 보게 되겠네요. 미정은 비웃듯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끝이라뇨? 오늘부턴 시작일지도 모르죠. 부인, 법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곳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지. 정희의 눈빛은 차갑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증거라면 난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두 여인의 날선 시선이 공기 속에서 부딪히는 순간 재판정 문이 열렸고 장례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피고인 입장하세요. 법정 안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미정, 협박 혐의에 대해 인정합니까? 미정은 고개를 곧게 들고 대답했습니다. 전 단순히 오해를 풀고 싶었을 뿐입니다. 돈을 요구한 적도
협박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건 저 여인 윤정희예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윤정희의 변호사가 곧장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모니터에 문자 메시지 캡처가 떠올랐습니다. 미정 오늘까지 안 주면 단체방에 올려버릴 거예요. 미정 당신 선택이에요. 나를 지키든가 가정을 잃든가. 순간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고인, 이 메시지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미정은 순간 흔들렸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장난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나눈 연인 사이의 농담이었을 뿐이에요. 그때 윤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농담이라고요? 제 남편을 협박하면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게 농담이었단 말입니까? 법정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잔인했던 건 가정을 지켜야 할 사람을 협박하고 조롱한 저 여자입니다. 판사가 태수를 불렀습니다. 증인 장태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태수는 비틀거리며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습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정희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고 미정은 비릿하게 웃으며 태수를 노려봤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돈을 요구했고 가정을 잃게 하겠다고 계속 저를 압박했습니다. 법정이 큰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더 이상 농담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먼저 원한 게 아니에요. 그 남자가 먼저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왜 나만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하게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 안 모두의 시선이 판사석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판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미정은 피해자 장태수를 상대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윤정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고 태수는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반면 한미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그의 잘못이에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지했지만 미정은 끝까지 발버둥쳤습니다. 사랑한다고 한 건 그 사람이었어. 돈이 필요하다고 매달린 것도 그 사람이라고요. 그 절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피고인,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강제 퇴정시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두가 법정을 나설 때 윤정희는 잠시 멈춰서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무너진 얼굴로 아내 앞에 섰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제발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겠니? 정희의 눈빛은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기회, 당신이 무너뜨린 건 내 마음과 가정이야. 당신을 벌한 건 법이지만 이제 남은 건 내 선택이겠지. 그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태수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제 끝내요. 당신과 나, 그리고 그 여자를 둘러싼 지옥 같은 관계 오늘로 다 끝입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붙잡은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 복도 끝에서 한미정이 경찰의 인도에 따라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무너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윤정이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부인,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사람들 기억 속에 남는 건 결국 당신 남편의 불륜일 거야. 당신도 결국 상처뿐인 승자일 뿐이야. 그러나 윤정이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처가 남아도 나는 살아갈 겁니다. 당신처럼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며 숨지 않고. 그 말에 미정은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법정 앞. 윤정이는 굳은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이구나. 한때 웃음과 설렘으로 시작했던 산악회. 그곳에서 피어난 불륜은 결국 협박으로, 협박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미정 화려했던 미소는 무너지고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사회적 낙인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장태수, 잠시의 욕망이 남긴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가정을 잃고 아내의 믿음도 잃고 남은 건 씻을 수 없는 죄책감뿐이었죠. 그리고 윤정이 모든 걸 잃은 듯 했지만 결국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더 이상 무너지는 대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등산. 누군가에겐 건강과 우정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욕망과 거짓이 뒤섞인 늪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의 설렘, 한순간의 유혹. 그 작은 균열이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우린 이 사건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곁의 배우자가 주말마다 산을 오른다고 할 때 그 산길 끝에는 정말 자연만 있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